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검정고시에서 함수에 관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함수라는 것은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이렇게 두 집합이 있을 때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가질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이름은 주로 알파벳의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대응되고 있다라는 함수를 f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함수는 두 집합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은 함수가 나와 있을 때 x의 원소가 y의 원소랑 대응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원소가 자기랑 대응되는 y의 원소에 화살을 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x가 화살을 쏴서 y의 원소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x의 원소 1과 y의 원소 3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겠죠. 자, 그것을 기호로는 f하고 x의 원소 1이 y의 원소 3과 대응되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x의 원소 2가 y의 원소 4랑 대응된 것은 f2는 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f3은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x의 원소가 y의 어떤 원소와 대응되는지 나타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의 함수값은 3, 2의 함수값은 4, 3의 함수값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살을 쏘는 집합 x를 우리가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에서 정의역은 화살을 쏘는 자리에 있는 집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살을 맞는 자리에 있는 집합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이 집합은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화살을 쏘는 자리는 정의역, 화살을 맞는 자리는 공역이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화살을 맞은 건 아니죠. 여기에 2가 화살을 맞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화살 맞은 원소만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집합의 원소는 1, 3, 4라고 적을 수 있고 이렇게 공역에서 화살 맞은 원소들만 따로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 집합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이 있을 때 한 집합의 각각의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화살을 쏘는 쪽에 있는 집합을 정의역, 화살을 맞는 쪽에 있는 집합을 공역, 공역의 원소 중에 화살 맞은 원소들만으로 만들어진 집합은 치역이라고 부른다. 정의역과 치역의 원소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집합 x, y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함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함수들도 결국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함수의 네 가지 종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x의 원소가 서로 다른 y의 원소와 대응되는 것. 그러니까 1이 d와 대응되었다면 2는 d가 아닌 다른 원소와 대응되고 또 3은 1이 대응된 d나 2가 대응된 a가 아니라 다른 원소와 대응될 때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와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로 대응되는 관계인데요. 이것은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이것은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둘의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1대1 함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 중 대응되지 않은 원소가 있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1대1 대응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와 대응되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항등함수라는 것은 x가 x로 대응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겠죠. 그럴 때 1, 2, 3, 1, 2, 3이라면 1이 1로 대응되고 2가 2로 대응되고 3이 3으로 대응되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가진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함수의 대응 관계에서 x라는 집합은 1, 2, 3, y라는 집합은 a, b, c라는 원소를 가질 때 상수함수는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단 하나와 대응되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x의 원소가 모두 다 a로만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가진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1, 2, 3 모두 a와만 대응되는 상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1, 2, 3 모두 b만 대응되는 상수함수 1, 2, 3 모두 C하고만 대응되는 상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X의 모든 원소들이 Y의 원소 딱 하나하고만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의 종류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는 굉장히 구분하기 쉽죠? 그리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도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되고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와 대응되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두 집합 x는 원소가 1, 2, 3이고 y는 원소가 4, 5, 6, 7일 때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데 이 함수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방금 배웠으니까 생각나죠? 상수함수는 x의 원소들이 다 y 원소 하나하고만 짝꿍이 되는 것이죠. 이때 F3은 4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수함수면서 F3은 4니까 F1도 4고 F2도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때 무엇을 물어봤나요?
F1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F1은 4라고 방금 전에 우리 생각했죠. 상수함수니까 3이 4와 대응되었다면 1도 4와 대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x에서 y로의 함수는 f라고 부르고 y에서 z로의 함수는 g라고 부를 때 x의 원소 1이 함수 f를 따라서 y의 b와 대응되고 이 b가 함수 g를 따라서 z의 8과 대응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f와 g 두 함수를 가지고 x에서 z로 바로 가는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합성함수는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난 함수는 g 합성 f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동그라미 이 기호를 서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G 합성 F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든지 이렇게 생긴 기호는 두 함수의 합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함수값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G 합성 F의 1이 Z의 원소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여기에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은 바로 옆에 있는 F 함수를 따라서 B와 대응이 됩니다.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G 괄호하고 F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F1이 B니까 이거는 GB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GB는 8이니까 는 8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X의 원소 1에 F와 G를 합성한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8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함수들도 해볼까요? G 합성 F의 2는 G 괄호 열고 F2라고 쓸 수 있고 F2가 C니까 이거는 GC가 되겠죠. GC는 9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G 합성 F의 3의 함수값은 G의 괄호 열고 F3 F3은 D니까 이거는 GD라고 써서 7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F가 먼저 1을 B로 대응시키는데 합성함수를 쓸 때는 F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G 합성 F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을 구할 때는 요 원소와 가까이 써 있는 f의 값에 따라서 대응하고 그 다음 g 함수를 따라서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함수가 식으로 나와 있네요. 식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f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고 g는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입니다. g 합성 f의 2는 g의 f2를 넣으면 되겠죠. 자, f2는 f의 x자리에 2를 넣으면 구할 수 있는데 2를 넣었더니 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0과 같습니다. 자, G0은 G의 x자리에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G0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2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G니까 마이너스 2를 먼저 G에 대응시킨 함수값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것은 f 괄호 열고 g-2라고 쓰고 g-2는 g의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구하면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f의 마이너스 5는 f의 x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어서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f와 f를 합성해 놨죠? 네, 서로 다른 함수끼리도 합성할 수 있지만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f 합성 f의 3의 함수값은 얼마일까요? 네, 3을 먼저 f에 대응시키면 f3이라고 쓰면 되겠죠. f3은 f의 x자리에 3을 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이것은 f-1이 되겠죠. 자, f-1의 값은 다시 f의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역함수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역함수라는 것은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라면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함수 f가 1을 c로, 2를 a로, 3을 b로 대응시켰을 때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완전히 화살표를 반대로 가는 것과 똑같다면 a가 2로 대응이 되고 b가 3으로 대응이 되고 c가 1로 대응이 되어서 마치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바꾼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함수는 이 f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집합의 대응 관계에서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바뀐 함수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함수 f를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대응 관계를 나타낸 함수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f의 역함수가 되고 역함수는 기호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조그맣게 써서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f가 x에서 y로 대응되었다면 f의 역함수는 그대로 갔던 대로 다시 x로 돌아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읽는 것은 f의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문제를 풀어볼까요? 함수 f가 1대1 대응이고 f3이 2와 대응되고 f8은 3과 대응될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3이 2와 대응되었으니까 3은 x의 원소라고 생각하고 2는 y의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f3이 2니까 3에서 2로 화살을 쏘는 것을 f라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때 f의 역함수는 2에서 3으로 화살을 쏘는 함수겠죠. 그래서 방향이 2에서 3으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f의 역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f 역함수 2는 3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와 f의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배운 대로 한다면 f의 f 역함수 3의 값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f8이 3이라고 했으니까 f 역함수 3은 8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써볼까요? f8이 3이니까
F 역함수 3은 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 역함수 3이 8이니까 이거는 다시 F8이라고 쓸 수 있겠죠? F8의 값은 3이니까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이 F의 역함수를 따라가야 하니까 3은 Y에 있던 원소였을 거예요. 자, Y에 3이 있고 X에 8이 있었죠. 그래서 8이 3으로 대응되었었는데요. 자, 역함수를 따라와야 하니까 화살표 그대로 3이 역함수를 따라서 8로 왔다가 다시 F를 따라가니까 그대로 3으로 돌아가겠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갔다 오는 것이니까 처음에 출발한 그 숫자 그대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세 집합 x, y, z에 대하여 두 함수 f와 g가 그림과 같을 때 g 합성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2의 함수 값을 구하는 건데 f를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엔 g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시죠? 자, 2가 F를 따라가면 6으로 대응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G를 따라가야겠죠? 그럼 G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 6은 여기에 있는 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이 G를 따라가면 10으로 대응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합성 F의 2의 값은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그래프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는 x의 원소고 여기는 y의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나타난 그래프는 fx의 그래프고 이렇게 나타난 그래프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f의 1은 4와 대응되고 f 역함수의 4는 1과 대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와서 막 복잡해 보였는데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f 역함수와 f의 합성함수의 1의 함수값을 구하여라 하죠. 자,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1이 갔다가 다시 그대로 오는 것이니까 함수값이 그대로 1이 된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은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쉽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그림과 같을 때 f4와 f 역함수 4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f4의 값은 x의 4에서 f를 따라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f4의 값은 6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f 역함수의 4는 역함수는 거꾸로 돌아오는 함수니까 y에서 4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4가 요 역함수 요 화살표를 그대로 따라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역함수 4는 5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4와 f 역함수 4의 값을 더하면 11이구나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영상을 반복해서 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